챗GPT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GPT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챗GPT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리고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훨씬 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사용해서 그림으로도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챗GPT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 격차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유, 챗GPT로 하느니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해야지 하다 보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시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냥 우리가 자료 도서관에서 찾아서 글을 쓴 거하고 인터넷에서 내가 검색하는 사람이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챗GPT로 활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최적화가 되고 훨씬 더 많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챗GPT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챗GPT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를 자소서를 쓰면 어떡하냐,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껐다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많은 AI 전문가나 이 챗GPT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이 쓴 거랑 챗GPT가 쓴 거랑 이걸 구분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는 힘들대요. 그리고 그게 더 많이 돈이 든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 부분들을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챗GPT가 서류의 전형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 이 에세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중요한 게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39.3% 정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가독성 있는 서류가 많아질 것이다.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문서를 만들 때도 이 챗GPT를 활용하는데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챗GPT로 한번 가보세요. 챗GPT 하나 여셔가지고 그 구글로 챗GPT를 한번 열어보시고 챗GPT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구글로 들어가신 다음 자, 여기다 챗GPT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자, 챗GPT를 검색하셨죠? 그럼 챗GPT로 가봅니다. 자, 챗GPT로 오셨으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컬처핏이라는 부분이 지금 배웠으니까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이렇게 써보세요. 챗 GPT. 자, 이 챗GPT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삼성전자라고 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인사 담당자에 지원한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KPI라고 영어로 쳐보시면 좋더라고요. 그 대문자로 쓰시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KPI라고요. K, K하고, 잠깐만요. K하고 PI라고 한번 치시고, 그리고 알려줘라고 이렇게 삼성전자 인사 담당자 KPI 알려줘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의 인사 담당자로 지금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역량으로만 가게 되면 어떤 행동 지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성과 지표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KPI라는 개념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직무 분석을 좀 해서 어떤 성과가 잡히는지를 좀 알려줘요.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자기화 시켜서 쓰게 되면, 직무 분석을 하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직무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도 높게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KPI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 KPI라는 개념을 검색을 해서 써보시면 훨씬 더 요 그 챗GPT 안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당근이다. 당근 마켓에 지원하려는데 당근 마켓에 예를 들어서 브랜드 아니면 조직 문화, 조직 문화 담당자로 지원한다. 근데 이런 데는 KPI를 안 쓰고 OKR을 쓰더군요. 그래서 OKR을 적어보세요. KPI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게 이제 OKR인데요.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다가 당근 마켓 조직 문화 담당자라고 치시고요. 그리고 OKR이라고 써보세요. OKR 영어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대문자로 치시는 게 좋겠죠? OKR 알려줘 이렇게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근마켓 조직문화 담당자 OKR을 알려줘. 그러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 당근마켓에서는 KPR보다 OKR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OKR을 좀 찾아보시면 OKR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OKR을 참조해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마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소서를 쓰거나 또는 직무 적합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자기 장점을 또 쓰실 때는 스와트 분석으로 해서 SWOT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챗GPT를 그 지금 4.0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이 좀 빨라요. 4.0이 빠르고 4.0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4.0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 3.5하고 4.0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성민 선생님 소리 한번 켜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좀 써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쳐보셨어요? 지금 치지는 않고요. 챗GPT 써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치려고 이제 문장만 해놨고 예전에 네. 지금 4.0은 아니라 그 무료로 벌써 저는 좀 써봤습니다. 회사에서. 네, 요런 부분으로 지금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요. 네네네. 저 인재개발원에서 그룹 인재개발원에서 뭐 신입사원들 그룹 신입사원들 입문교육 그다음에 계층별 뭐 리더십 교육 뭐 경력사원 과정 이런 거 진행하는 팀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소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그리고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 조직에 어떤 이런 적합해서 잘 적응하는 부분들은 어떠세요? 보시기가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채용 쪽은 이제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채용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제 그룹 인재개발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희 관계사 모든 계열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1월, 7월에 이제 교육시키는 거 우리 3주 동안 그룹 교육을 먼저 받고요. 아무래도 요즘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좀 개인주의적인 게 좀 강하죠. 아무래도 옛날에 이 조직 차원의 뭐 극기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들은 다 이제 뺐고요. 주로 이제 창의성에 관련된 교육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IT하고 관련된 결합된 교육들, 뭐 이제 뭐 약간 이제 개인주의를 많이 이제 존중해 준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뭐 그런 쪽의 교육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옛날처럼 뭐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극기 교육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뭐 장애물 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뭐 아침에 집합하면 운동장에 집합했잖아요. 한 뭐 9년, 10년 전까지 했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아침에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자율적으로 식사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52시간제잖아요. 6시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율. 체육관에서 운동하든지 뭐 영화 보든지 뭐 이제 자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요즘 MZ 세대에 많이 바뀐 이제 사원들 교육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금 현실 감각 있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제 책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 문화가 초개인화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화를 좀 더 들어가서 초개인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말씀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채용에서 AI 활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서류나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도 지금 AI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실제 AI 활용할 때, 직무 적합성이나 서류 평가도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사회적 이 스킬, 호감도, 이런 부분들도 지금 AI 활용이 점점점 채용에서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이 챗GPT를 활용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챗GPT가 요즘에 달리 3까지도 붙고 뭐 그래서 그림 같은 것도 실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이게 안 되고 이제 4.0에서 가능해요. 4.0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실제 그림을 그려주더군요. 그래서 요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작업할 때 가끔씩 요거 챗GPT를 활용해서 하는데 실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 그림을 하나 부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크리에이팅 이미지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미지 만들어 주는데 이미지를 보면 처음 만들어 준 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으니까 계속 고쳐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다 또 뭘 바꿔줘 해주면 이게 바꿔지니까 실제 요렇게 요것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이런 거 하나 쓰면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써도 그 좀 인터넷에서 찾는 것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내가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사람을 줄여줘. 그러면 사람을 줄여들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미지 활용도 해보셔도 좋은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 부분도 우리가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뒤에서 또그 실습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된 게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씩 들어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사이트 몇 개만 알고 있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챗GPT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수업도 활용해도 좋고요. 그래서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이렇게 월 내시면 이걸 쓸 수 있습니다. 프로로. 아수업 같은 경우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아마 많이 쓰시겠지만 이걸 학생들 때도 전 강의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커리어 코칭을 하거나 뭐 할 때 아수업으로 가보라. 챗GPT로 가려면 자기가 이게 실제 컴퓨터도 없이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핸드폰에다가 친구에다가 ASKUP라고 쳐라. 그러면 거기 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채널 체크한 다음에 추가를 하면 이 아수업이 나오더군요. 그러면 아수업만 해도 거기다가 자기 내용을 써도 챗GPT가 이 아수업에 들어간 거니까 훨씬 더 물론 이제 내용이 좀 챗GPT의 내용하고는 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저도 써보니까 아수업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업은 또 강점이 뭐가 있냐면 그 실제 명함 같은 것도 이미지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주면 그 텍스트를 읽어내요, 얘가. 아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스캔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셔도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수업 지금 추가하신 분은 이렇게 써보세요. 뭐라고 써보자면 컬처핏과 자핏의 차이를 알려줘 이렇게 써보세요. 뭐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영어로 컬처핏 그리고 자핏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글로 치셔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려줘.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챗GPT를 저도 많이 사용해 보니까 뭘 비교해 달라고 하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기획과 계획을 비교해 줘. 그러면 기획은 뭐고 계획은 뭐다 확실하게 구분해 줘요. 근데 이거 사전 찾는 것보다 챗GPT가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 주면 훨씬 더 그 변별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많이 실습시켜 준 거하고도 이 전술과 전략을 비교해 줘. 그러면 전술과 전략 확실하게 비교해 주더군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걸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사고 기획을 하는 거라면 전술은 조금 단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확실히 알려주니까 그렇게 좀 요거 써보셔도 좋은 것 중에 하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수업도 좀 사용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알려드렸던 건데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마 감마라고 해서요. 감마 AI라고 한번 쳐보세요. 감마 AI. 감마 감마 AI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감마 AI. 많이 좀 써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감마 AI가 최근에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챗GPT로 한번 자소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사이트에서 그냥 선택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챗GPT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금방 두들기만 해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 꼭 써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전 모드 그 모두 이게 다 스포트라이트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여기 또 있고요. 뭐 생성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찾아보셔도 나오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챗GPT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는 다 하지는 않고 요 감마라는 것만 좀 기억하셔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좀 요즘은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나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좀 이 챗GPT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나는 뭐 이런 뭐 커리어 코칭만 하고 나는 진로 지도만 하니까 이런 것들은 뭐 AI나 이런 것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